당신의 사연에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남편과는 선을 봐서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만남 후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할 거니? 작은 집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려고요. 돈은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우리 사는 아파트에 집 구해라. 그렇게 남편과는 결혼식을 올렸고 시댁의 지원을 받아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간은 각자의 급여로 각자 따로 생활비를 쓰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수입과 생활비, 저축 등 돈을 같이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매달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시댁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의 없이 시댁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부분이 조금 섭섭했지만 그동안은 각자 돈을 관리하기로 했었고 집을 구하는데 지원받은 부분도 있으니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어머니, 이 시간에 어떻게? 난 오면 안 되는 사람이냐?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가족끼리 그게 중요한 일이냐? 남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게 된 어머니는 그 후로도 살림을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저는 완곡하게 어머니께 부탁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가 없을 때 집에 와서 집을 정리해두거나 음식을 해두고 갔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은 시댁에 가지 말고 우리끼리 외식하면 안 될까? 꼭 매주 찾아야 되나 싶어. 그리고 며칠 뒤 지난주에는 네가 오기 싫다고 했다며? 내가 매주 와서 살림 도와주는데 눈치가 있으면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시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고 전 시어머니에게 따로 용돈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고은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다양한 이혼 사유들을 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흔하고 보편적인 그런 갈등의 내용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에피소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인데 흔히 고부 갈등이라고 불리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시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을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사건처럼 가정의 이제 지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과 상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사생활이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전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래니? 어휴, 딸이래? 둘째 때는 아들 낳으면 되지.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는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이를 낳은 사람과 상의도 없이 아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간이 흘렀고 아들을 꼭 가지라는 시댁 식구들의 성화와 첫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또 딸이래? 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중절 수술 알아보자. 아니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인데 자기 애를 지우라는데도 가만히 듣고만 있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며칠 있다가 자기 엄마와 상의하여 혼자 중절수술 일정까지 예약해 놓았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홀대받는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인지 정말 제 뱃속의 아이가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수술날 병원까지 갔으나 도저히 이건 아니라는 생각에 수술을 하지 않고 병원을 뛰쳐나왔습니다. 이후 둘째 딸 출산 때까지 시어머니의 눈치와 원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욱더 심해졌고 남편의 짜증도 심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지만 저의 두 딸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렸고 다들 이 정도의 어려움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에 꼭 참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째 딸이 입학을 하고 둘째 딸이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다음날 남편에게 돌아온 대답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의 부모님이었고 그날로 저희 남편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끝났던 것 같습니다. 계속 비슷한 에피소드가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자녀를 몇 명 낳을지 정하거나 이렇게 당연히 배우자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도 배우자를 소외시키고 부모님과와 상의해서 이를 추진을 하거나 부모님의 간섭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고부 갈등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가정에서 이제 독립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본 가정에 둠으로써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서 배우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부수적으로 조부모님이 아들 내지는 손자를 선호하는 부분도 아주 흔한 그런 갈등 사유 중에 하나이고요. 몸이 안 좋아 찾은 병원에서 암 진단까지 받게 되고 두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휴직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제가 나가라고 했으니 잘못이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네요. 이혼 소송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남편은 끝까지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소송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의뢰인의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결국 판결로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본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전에 이제 반복되어 왔던 이제 배우자가 본인을 무시하고 우선순위를 부모님에게 계속 두고 있었던 생활 방식이 문제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혼인관계 파탄에 제3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배우자와 외도의 상대방이거나 시부모님의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력 이런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혼인관계 파탄에 가담하게 된 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외도의 상대방이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이 사건처럼
시부모님이 직접적인 부당한 대우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다만 배우자가 중간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노력을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본 가정에게 두는 그런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갈등의 원인은 결국 시부모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귀책 사유는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무상으로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자체를 한쪽의 귀책 사유로 보지는 않는데요. 결국에는 시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섭섭하고 좀 부당한 언행을 하셨는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핵심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더 쉽고 유익한 법률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